이번 순서는 재벌가 사람들을 속속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인물 열전. 박 대표님 오늘 누구 얘기부터 시작을 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모님들을 좀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사위들, 예, 재계의 사위들인데 역시 순서는 삼성부터. 예, 뭐 재계 순위로 좋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희 회장, 삼성 네. 이건희 회장의 맞딸 네. 이부진 이제 사장의 남편이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시죠. 고문이죠. 예. 이제 이혼 소송 등으로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네. 특히 이제 그 경호원 출신이라고 알려졌잖아요. 네, 어떤 그렇죠. 사람인가요, 이무재 전 고문? 이무재 씨를 잠깐 프로필을 볼까요? 삼성가에는 68년생 분들이 세 분 계십니다. 아, 그래요.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68년생이고요.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둘째인 이서연의 남편인 김재열 현 사장도 68년생이세요. 같은 10월생이고 거기는 그 이재용 부회장과 중학교 동기입니다. 중학교 동창이죠. 그리고 이무재 씨는 일반인이죠. 소위 말하는 일반인이고 서울고를 졸업했고 단국대를 졸업하고 삼성그룹의 그 계열사 중에서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건물 관리와 경호를 담당하는 계열사가 S1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로 입사를 합니다. 95년에 입사를 해서 제일 처음에는 이건희 회장을 경호를 합니다. 경호를 하다가 그리고 99년도에 이부진 사장을 경호했다는 설도 있고 경호하지 않던 설도 있고 근데 언론에 발표하는 거는 뭐 사회복지 봉사단체에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데코레이션을 한 것 같고 어쨌든 만났고 처음에는 당연히 결혼을 반대했겠죠. 삼성가에서 반대했다는 설이 저는 맞는 것 같고 언론에서 그렇게 몇몇 보도되고 있고 근데 이부진 사장의 고집으로 결혼을 했다. 네. 결혼은 99년도에 합니다. 요 시점도 재밌는 게 이세연 사장이 2000년에 결혼을 하거든요. 요 다음 이야기할. 근데 이세연 사장은 사실은 정략결혼으로 봐야 되죠. 그렇죠. 예. 동아일보 사주의 있으니까.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둘째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좀 빨리 어쨌든 앞당겨서 한 것도 이 시점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결혼 후에 그 삼성가의 이무재 씨의 인터뷰에 의하면 다른 언론사 인터뷰에 따르면 이무재 씨가 가기 싫었는데 학력이 너무 그렇다 해가지고 강제로 유학을 보냅니다. 이부진 사장과 같이. 예. 거기가 매사추세츠 슬론 MB 스쿨이라고 여기서 그 미국에서 생활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예. 예, 뭐 어느 언론사 인터뷰를 보니까 죽고 싶다는 정도까지 뭐 인터뷰를 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유학 생활이 힘들었던 거죠. 힘들었다. 예. 아니 유학 준비가 힘들었다. 유학 준비가 힘들었다. 저 같은 삼성가에서 그냥 다 보내준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냥 고마워서 가겠는데 돈도 대주고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당시 결혼할 때 신데렐라, 남 신데렐라라는 그렇죠. 설이 많았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력을 보면 2005년 이제 유학 갔다 온 게 2005년이에요. 그러니까 2005년에 삼성전자 미국 사업부에 있다가 2005년에 이게 재밌는 게 바로 임원으로 간 거네요. 네. 그죠? 근데 문제가 보면 MBA를 하고 왔으니까. 전자를 안 보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김재열 사장은 둘째 사위는 전자에 근무하거든요. 제일기획, 그러니까 제일기획 핵심 계열사에 근무하는 거예요. 제일모직, 제일기획 근무를 하는데 사실 전기는 삼성그룹 내에서 계열사 중에서 그렇게 부각되는 계열사도 그렇죠. 아니고 그리고 특히 이부진 사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계열사예요. 그러니까 삼성가에서 지금 이제 그 나오는 이야기는 호텔 신라는 이부진에게 상속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제일모직은 이세연 사장에게 이렇게 계열 분리하는 거 아니냐는 게 정설이었거든요. 많은 그렇죠. 그 전문가가. 예. 그렇다면 첫째 사위니까 맞사위니까 이부진 사장이 근무하는 호텔 신라로 가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는데 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결국에는 전기에서 고문으로 퇴사를 하는 거죠.
네. 왜 그런 걸까요? 저는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니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그 김재일 사장은 같이 근무했거든요. 같이 다녔었죠. 제일기획, 네. 제일모직 같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추측에는 그 금수저가 아니고 흑수저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 그래서 결혼은 했지만 결혼했지만, 네, 했지만 좋습니다. 너는 사이라도 같은 사이가 아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니까. 추측이니까. 네. 네, 저는 맞아도 이력으로 봤을 틀려도 때, 어쩔 수 없고. 이력으로 봤을 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예. 자 재벌계 딸들이 대부분 재계나 정치권하고 이제 또는 정부 관계자들하고 인연을 맺는데 어떻게 평범한 가문의 이무재 전 고문은 연애하고 결혼까지 할 수 있었느냐 이제 이런 그게 사실 얘기들이- 가장 큰 미스테리죠. 삼성가에서 평범한 가문에 결혼한 사람은 사실은 이부진이가 처음이라고 봐야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음. 이부진 사장이 그 앓고 있는 그 질환이 있잖아요. 질환이 있죠. 그거랑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또 예, 있어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가장 건강한 뭐 설도 그렇죠. 예, 예. 있는데 어쨌든 뭐 업고 뛰었다는 얘기도 있고. 네. 예. 그래서 이부진 사장 한 가지 이제 보도로 나오는 거는 이부진 사장이 고집을 피웠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은 결혼을. 반대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 이부진 사장의 별명 중에 하나가 리틀 이건희거든요. 그래서 많은 외신들과 언론에서 그 성계 과정에서 우리 이부진이가 더 성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총애를 정도였으니까. 받았었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삼성가의 딸들 중에 가장 총애를 받았던 분이 신세계 이명희 회장도 이병철 회장에게 가장 총애를 받았고 그 이부진 사장도 이건희 회장이 가장 총애를 받았던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소송 과정을 좀 우리가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혼 소송을 도대체 왜 하게 된 건가요? 이제 뉴스타파하고 2007년도에 한 인터뷰한 내용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최지성 실장하고 실장이 아니고 실장이 실장이었죠. 인터뷰를 한 건가요? 예. 네. 일단 이건 이제 뉴스타파에서 지금 그 뉴스타파의 기자가 실제 직접 이무재 씨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좀 요약을 해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이무재 씨하고 한 거예요. 이무재 씨하고 한 내용을 예. 이미 보도된 내용이기 예. 때문에 이걸 정리를 하면 그 보도에 따르면 1999년에 결혼을 해서 2007년도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늦게 낳네요. 늦게 낳죠. 그리고 아들을 놓고 난 2007년부터 별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낳자마자. 낳자마자. 그리고 아들 누가 키웁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부진 사장이 키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무재 씨의 인터뷰 말에 의하면 자기 할아버지는 단 한 번밖에 보지 못했다. 할머니도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얘기하는 거. 아니죠. 아니. 이무재 씨의 아버지. 이무재 네. 씨. 이게 이무재 씨 어머니 할머니도 손자를 거의 보지 못했다는 게 이제 그 보도에 따르면 그렇고. 그러니까 이무진 사장이 키우면서 철저히 격리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혼 소송은 2014년도에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시점이 아주 민감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인가요? 아들이죠. 아들을 낳고 나서 4년 있다가 몇 년 있다가 바로 그 10년 있다가 그러니까 2007년이니까 7년 있다가 7년 있다가 이혼을 한 거죠. 근데 이혼 소송을 한 시점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요 이혼 소송 과정 중에 삼성그룹에 승계가 발생을 해요. 먼저 내용 시점으로 보면 에버랜드와 제일모직의 패션 부분을 에버랜드가 인수를 한번 하죠. 지금 13년 9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시점이 사실은 그 에버랜드 CD 발행이 더 이전이긴 하지만 그 이때부터 사실은 본격적인 승계 작업을 했다는 시점을 봐야 되거든요. 예. 이 당시에 이부진 사장이 갖고 있는 주식은 20만 9,129주였어요. 합병을 당시에 이부진 사장은 어느 직위에 있었습니까? 그 당시는 도태신라에 있었죠. 네. 그 에버랜드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시가를 따져봤더니 KCC가 사실은 그때 흑기사 역할을 하면서 매입했던 가격을 추산해 본 결과 한 3,800억 정도 됩니다. 네. 요 금액이 이때부터 이제 승계를 시작하는데 2014년 2월 달에 최지성 실장이 이무재 실장을 불렀다는 거예요. 고문을. 네, 고문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종용을 했다고 이무재 씨가 인터뷰를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그러니까 이무재 고문은 이게 저 구도 전체적인 구도랑 관련이 있다 그렇게 그 책에서 그렇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사실은 소송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요 시점이 되게 재밌는 게 2014년 2월달에 이혼을 종용을 시킵니다. 그 최지성 실장이 풀려서 그 내용 이제 유튜브 내용을 보면 옛날 부마들은 결혼에 실패하면 산속에 들어가 살았다. 그리고 시어머니 약값은 평생 대드릴 테니 그게 얼마나 기특한가. 왜냐하면 이무재 씨의 어머니가 고혈압을 앓고 돼요. 당뇨하고. 그래서 한 달에 약값이 20-30만 원 들어가는 거를 계속 해주겠다 약속을 했다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데 그 약속을 그러니까 이부진 사장이 네. 약속을 했다는 근데 여기 재밌는 네. 표현 중에 하나가 부마라는 말이 있거든요. 부마. 부마. 부마가 보통 왕실의 공주의 남편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최지성 실장의 머릿속에는 이근 회장은 황제고 이재용 부회장은 왕자고 이부진 사장은 공주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이게 왕족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반인들은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떠세요? 외신 기자를 했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들어서 저도 당연하게 보이는데. 그래 굉장히 넌센스라고 그럽니다. 아, 그렇죠. 예, 넌센스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최지성 실장은 삼성전자의 봉급을 받고 삼성전자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분은 철저하게 회장 일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그리고 6월달에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바꿉니다. 그리고 11월달에 상장을 시켜요. SDS. 요 사이인 네. 2014년 10월에 이혼 소송을 갑니다. 이혼 소송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을 했는데 요거 하는 바람에 이부진 사장의 주식 가치가 합병 이후에 1,456만 450조가 돼요. 그래서 1조 4천억이 됩니다. 소송의 핵심은 이 3,800억이 1조 4천억이 되는 이 시점에 중간에 이혼을 종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위자료나 네. 이제 이런 거와 관련됐다는 얘기잖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는 그게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게 성공을 하려면은 이혼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자산 증식이 되어야 이부진 사장 입장에서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좀 적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실패한 건가요, 그러면? 소송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소송을 한 그렇지, 시점이. 시점 중요한 거죠. 네. 이혼 청구 소송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무재 씨의 변호 쪽에서 하는 얘기는 어쨌든 이 재산 증식에 결혼 이후에 이게 증식을 했기 때문에 나도 청구권이 있다라고 예,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 거고 이부진 씨는 아니다. 이건 그거 상관없이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서 됐기 때문에 당신이 재산 증식에 한 역할은 없다라고 이제 하는 게 핵심이죠. 이무재 전 고문이 이제 그 주장한 그 재산 분할 금액은 지금 1조 2천억 1조 정도로 2천억이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요 1조 4천억에 이부진 사장이 갖고 있는 다른 재산들을 합치고 합쳐서 그거에서 절반 정도를 요청을 한 거죠. 그렇게. 근데 이제 결론은 마지막 이제 재판 결과가 2017년 10월달에 2심이 났죠. 그리고 지금 다시 항고를 한 상태인데 2심까지 나왔네요. 네, 그렇죠. 1심이 나온 게 아니고. 그 1심일 겁니다. 네, 1심에서는 1심에서 86억을 주라고 네, 그리고 이제 이혼 판결을 냈죠. 나온 거죠. 네. 네. 근데 그 86의 근거는 뭐냐 하면 법원에서는 이 삼성물산 주식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없다라고 판결을 했고 단지 이부진 사장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과 부동산에서 15%가 청구할 수 있다고 저기 86억으로 그러니까 이 재산이 지금 3,800억에서 1조 4천억. 1조 4천억 원이 되는 과정에 네. 이무재 전 고문의 기여가 없다는 이제 판결인 거잖아요. 일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근데 이무재 변호인 측의 논거는 뭐냐면 이부진 사장이 이 정도 주식을 갖고 있고 대주주로서 분명히 역할을 한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여를 했다라고 이제 그렇죠. 주장을 하는 네. 거죠. 그래서 그 판결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이부진 사장과 이무재 전 고문 두 분 사이에 아들이 한 명 있잖아요. 있죠. 2007년에 태어난 아들이 있죠.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은 어디로? 현재는 현재는 양육권이 이부진 사장이 가 키우고 있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양육권도 법원에서 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면담권을 주잖아요. 한 달에 분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무재 측의 그 측의 그 주장에 따르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특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못 보는 것에서 굉장히 가슴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그래서 됐어요. 그 부분은 왜 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했는지 그 부분 좀 역시 삼성이니까 그런 아주 이쪽 한쪽으로 유리한 적극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 같습니다. 이무재 전 고문이 소송 과정에서 아들이 떡볶이와 라면을 처음 먹어보고 말을 잊지 못하던 이 모습을 잊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저도 이 부분 내 아들도 라면을 먹을 권리가 있다. 참그 이무재 씨의 인터뷰 내용 중에 하나 보면 이런 인터뷰 내용이 나와요. 순댓국을 되게 좋아하는데 순댓국을 집에서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서 못 먹게 한다는 거죠. 집에서. 그러니까 그 삼성가에서 공수하는 음식 재료가 언론 보도도 이미 된 사실이지만 신라 호텔에서 제일 좋은 재료들을 공수한다는 걸 이미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그게 삼성가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는 신라 호텔에서는 이제 순대를 공급을 안 해서 못 먹는 거죠. 그렇겠죠. 신라 호텔에 가서 순댓국을 한번 주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뉴를 추가하면 되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떤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기족이고 우리는 뭐 일반인들과 다르다는 의식은 분명하게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깔려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선민의식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이무재 씨가 막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다른 팩트나 언론에 보도되는 거나 뭐 수사 결과나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언론은 아무도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지 않아요. 와 정말 최악이네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현대차의 구조적 문제라고 봐야 돼요. 현대차 괜찮은 건가요 정말? 또 심히 불안한데요. 심히 든답니다.